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을 덜 만나는 이유, 여러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처럼 다른 사람들을 자주 만나지 않게 되는 것을 느끼셨나요? 예전에는 친구들을 만나고 모임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하지만 점점 그런 것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계획을 세우기 전에 주저하게 되고, 한때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졌던 방문이 이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완전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사람들을 자주 만나지 않게 된 6가지 솔직한 이유를 공유하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나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깊어지거나 때로는 멀어지는지, 그리고 압박감보다 평화를 선택하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느끼셨지만 설명하기 어려웠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통찰이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조용한 선택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반성이 여러분의 노화, 연결, 남은 시간에 대한 시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아끼기.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쉬웠던 일들, 예를 들어 도시를 가로질러 운전하거나 긴 대화에 몇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한 자원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 시간에 가치가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젊을 때는 사회생활이란 넓은 인맥을 유지하고 많은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며 모든 모임에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가 변합니다. 우리는 넓이보다 깊이를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모두를 만나려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를 이해해주며 진정으로 우리의 날에 의미를 더해주는 몇몇 사람을 찾게 됩니다. 한때 의무처럼 느껴졌던 가벼운 방문은 이제 우리를 지치게 하며, 특히 그 방문이 기쁨을 주지 않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단순히 해야 한다는 이유로 어딘가에 갔나요? 여러분은 작은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피곤하고 허탈한 기분이 들곤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자유롭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곳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 현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초대를 거절하는 것이 나쁘다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멀리하거나 무관심하게 생각할까봐 걱정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진정으로 그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가까워지기 위해 끊임없이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살아있게 하고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로 구성된 작은 모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사회적 시간은 더 가벼워지고 더 즐거워지며 훨씬 더 의미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멀어지거나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곳에 나타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연결은 끊임없는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직, 상호 존중, 그리고 어떤 유대감은 공간과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강하게 유지된다는 조용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와 드라마에서 물러나기. 나이가 들면서 가장 분명한 교훈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모든 상호작용이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아마도 소문, 긴장, 혹은 여러분의 영혼을 소모시키는 사람들을 참고 지내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뒤로 남은 시간이 더 많아지면서 무언가가 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평화를 보호하기 시작하고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소한 일로 논쟁하거나 부정적인 대화를 듣고 싶지 않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옛날의 불화나 여러분을 짓누르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스트레스, 가족의 논쟁, 판단 혹은 같은 갈등을 다시 마주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여러분은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방문 후에 집에 돌아왔을 때 더 피곤한 기분이 드셨나요? 아마도 불평으로 가득한 저녁을 견뎌야 했거나 의무감으로 방문했지만 비판, 비교 혹은 차가운 발언만 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러한 환경에서 보낸 시간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이 시기에는 모든 순간이 더 의미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현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몇 년 동안 특정 친척들을 습관적으로 방문했지만 매번 긴장하고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기는 항상 무겁고 말들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아무리 친절하려고 해도 진정으로 보이거나 인정받는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존중하고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회적 시간이 다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은 평화를 잃게 하는 대가로 누구에게도 시간을 빚지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성숙함의 표시입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행복을 희생하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길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여기서 보고 계시고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는다면 아래에 2번째라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하고 종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와 반성을 계속 나누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계속해 봅시다. 3번째, 집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평화 찾기, 자신의 집에는 깊은 위안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집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성역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의자가 있는 곳, 일상적인 루틴이 평화를 가져다 주는 곳, 모든 것이 익숙하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편안함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해집니다. 옷을 차려입고 교통체증을 뚫고 작은 대화를 나누고 다른 사람의 공간에 앉아 있는 것, 그건 예전처럼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주변의 평화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게 된 것입니다. 젊을 때는 항상 나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벤트, 파티, 탐험할 새로운 장소들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은 집이란 도망칠 곳이 아니라 즐길 곳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자신의 침대에서 일어나고 매일 아침 같은 컵에서 차를 마시며 압박이나 방해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메워야 할 필요도 없고 충족해야 할 기대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리듬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집이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곳은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딱딱한 의자, 낯선 냄새, 흐르지 않는 대화 등으로 말이죠. 여러분은 자신의 공간이 아닐 때 편안하게 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편안함은 연결만큼이나 중요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외출하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것이 더 평화롭다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전에는 모든 초대에 네라고 대답했지만 외출할 기분이 아니었을 때조차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할 때마다 그는 시계를 보며 방문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소음, 다른 루틴, 낯선 공간이 그를 지치게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의무감으로 나가는 대신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편안하고 통제할 수 있는 공간에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사회적 시간이 다시 즐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조건으로 그것을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집이 집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이 여러분이 누구인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선택하는 것은 세상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구축한 평화로운 환경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곳이 바로 여러분이 속한 곳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바쁜 사회생활보다 깊은 관계 선택하기 젊을 때는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가득 찬 일정, 끊임없는 모임, 넓은 친구 관계는 풍요로운 삶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무언가가 변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가 아니라 몇몇 사람들과 얼마나 깊게 연결되는지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은 단순히 사회적이기 위해 사람들을 만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얕은 우정을 쫓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상을 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거나 따뜻함이나 의미를 가져다 주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깊이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끊임없는 확인이나 주간 방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외모가 아니라 이해에 기반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수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편리함이나 습관 때문에 만났나요? 그리고 이제 그중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그 숫자가 적다면 이제 여러분이 더 깊은 것을 갈망하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군중이 필요 없게 됩니다. 우리는 차분함, 신뢰, 그리고 집처럼 느껴지는 관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은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오랫동안 모든 사람과의 연락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방문을 계획하는 것이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진정으로 지속되는 우정은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은 자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녀의 삶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할 때조차도 침묵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사회적 삶은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더 적은 것에서 더 풍부해졌습니다. 질보다 양을 선택하는 것은 사람들을 차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소모시키는 것에서 부드럽게 물러나고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에 기울이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은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가로 측정됩니다. 여전히 보고 계시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공감된다면 아래에 네 번째라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하고 종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더 많은 이야기와 반성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계속해 봅시다. 5번째, 우선순위의 변화와 조용한 반성 세월이 흐르면서 삶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중요하게 느껴졌던 것들, 즉 주목받고 바쁘게 지내고 항상 그룹의 일원이 되는 것이 점점 덜 중요해집니다. 이제 더 중요해지는 것은 평화입니다. 명확함, 목적. 여러분은 단순히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보다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평화와 의미를 주는 것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이 변화는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방문하는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계획으로 하루를 채우기보다는 조용한 시간, 자기 관리, 내면의 성장에 대한 감사가 커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먼지 쌓인 책을 읽는 것에서 기쁨을 찾고, 다른 사람들은 정원 가꾸기, 그림 그리기, 걷기, 또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앉아 자신이 살아온 삶과 배운 교훈을 생각하는 것에서 평화를 발견합니다.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기대 때문에 무언가에 네 라고 대답했나요? 젊었을 때는 모든 이벤트에 참석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은 다르게 선택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을 따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단순히 혼자 있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환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한 번도 모임을 놓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외출하고 항상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반기에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고독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조용한 산책을 하고 언젠가 읽으려고 했던 책을 읽고 자신의 삶에 의미를 주었던 것들에 대해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겉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을 방문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자신의 조건으로 삶을 사는 것에서 오는 더 깊은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이 우선순위의 변화는 사람들을 차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장이 서두르거나 소음으로 가득 차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의도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여러분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6번째, 진정한 우정은 끊임없는 방문에 의존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가장 위안이 되는 진실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가장 강한 우정은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관계가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빈번한 전화, 정기적인 방문, 유대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진정한 연결이 훨씬 더 깊은 것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인생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가족이 늘어나고 루틴이 변하며 시간이 더 제한적이 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우정은 존중, 신뢰, 상호 이해에 기반한 것이며 서로를 덜 만난다고 해서 약해지지 않습니다. 사실 긴 침묵의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됩니다. 가장 의미 있는 우정은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만나지 않아도 다시 만났을 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같은 따뜻함과 편안함으로 돌아갑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한 이해와 지속적인 배려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잠시 되돌아보세요. 거의 보지 않지만 여전히 가까운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것이 바로 증명이나 성과를 요구하지 않는 유대입니다. 그들은 그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물리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입니다. 이제 자주 방문했지만 여전히 거리감을 느꼈던 다른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때때로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이 가까이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혜운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만나지 않으면 우정이 사라질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발견한 것은 그 반대였습니다.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녀를 죄책감 느끼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공간을 존중하고 연결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진짜로 느껴지는가로 측정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의무감으로 방문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사람들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압박감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여러분에게 숨 쉴 공간을 줍니다. 그들은 요구하지 않고 지지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이 더 자주 방문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나쁜 기분이 들게 한다면 그 관계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우정인지 물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마무리 생각 이 영상의 마지막에 다다르면서 여러분에게 6가지 이유를 돌아보며 생각해 보시길 초대합니다. 사람들을 덜 만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삶은 변하고 우선순위는 바뀌며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 방식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합니다. 에너지를 보호하거나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피하거나 자신의 공간의 편안함을 즐기거나 더 깊은 관계를 선택하거나 무엇이 중요한지를 재정의하거나 진정한 우정은 끊임없는 방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 모두가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 더 사려 깊게 만드는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얻는 가장 큰 자유 중 하나는 자신의 조건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회적 기대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평화를 가져다 주고 성장하게 하며 매일 의도적으로 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멀어지거나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명하게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때는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기 때문에 의무감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누군가의 문 앞에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가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정직하고 깊게 나타나는가로 정의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은 사랑, 배려, 우정이 물리적 존재를 넘어선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주는 관계에 더 집중하기 시작하면 남아있는 것은 진정으로 중요한 연결일 수 있습니다. 이 삶의 장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유대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남은 통찰이나 감정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저희에게 중요하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희가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필요로 할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지혜와 반성을 나누는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몸 건강히 지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